네, 안녕하세요.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. 원래 오늘은 이제 오행의 이제 사계절 순환의 최종 정리를 한번 이제 영상으로 남겨드리려고 했는데,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을사년이잖아요. 그래서 을사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셔가지고, 어떻게 생각하냐, 막 이런 그런 글들이 많아서 블로그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올려드렸어요, 블로그에. 근데, 영상으로도 한번 저의 이 세운을 생각하는, 그러니까 운 자체를 생각하는 저의 이제 가치관을 한번 영상으로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을사년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제 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을사년. 이 을사년의 지금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이거를 해석할 때 이걸 지금 다 목생화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목생화가 아닌 거죠. 이게 어떻게 목생화입니까? 여기 천간이고 여기 지진데 이거를 어떻게 목생화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? 이 말이 안 되는 거죠. 자, 천간, 지지. 이 천간은 이제 우주 운동을 하고 오행 운동을 하죠. 그래서 지지는 지지. 여기는 지구예요. 그래서 사계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천간을 가지고 이 일간을 기준으로 천간만 가지고 십신을 정하는 거예요. 지지는 이 오행에 어떤 계절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아까처럼 그거를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여기 뭐 을목이 있고 여기 사화가 있다고 이거를 목생화 한다고 이걸 상관이라고 하잖아요. 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을사가 목생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 갑오도 그럼 목생화입니까 이거? 그럼 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.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기 때문에 뭐 같은 목생화가 아니다. 근데 목생화라는 거는 이 단어로만 해석을 하면 펼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을사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막 뭔가를 엄청 펼쳐지는 이제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. 지금 을사년을.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. 보시면은 저랑 이제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. 자,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죠. 을목이에요, 을목. 을목은 갑목과 다릅니다. 완전. 갑목은 여기서 태어나고요. 을목은 여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. 자, 여기 바뀌고 여기 아니죠. 이 을목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4라는 계절 여기 있겠죠. 4, 5, 2. 지금 저희가 이 4, 5이라는 이 3년으로 가는 거예요. 이 여름이 온 거예요. 쉽게 말하면 4, 5이라는. 그래서 이 을목이 여기서 태어나서 이 4라는 계절에 왔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을목은 이렇게 움직여요, 이렇게.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. 이 유금이라는 정점을 향해서. 간목은 반대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. 왜냐면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제 을목은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이 양에서 음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근데 간목은 반대로 음에서 양으로 가고 안에서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. 완전 다른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을사니까 이 을목이 이 사화라는 계절에 지금 위치한 거란 말이에요.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 운이 그러면은 을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? 이 목생화가 아닌 거죠. 목생화가 그냥 을목이라는 이 글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글자, 이 안으로 들어가는 매우 조용하고 실속을 중요시 여기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그 음의 글자가 사화라는 계절에 위치한 거예요. 내년의 운이. 그러면은 음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사오미에서 이 을목은 어떨까요? 이 글자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을목이 여기서 막 태어나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. 사화라는 계절에. 그럼 이게 지금 이게 태잖아요. 태. 그리고 진에서 양이 되고 이 사에서 생이 되는 거예요. 이 오가 이제 내년에 이 사가 이제 오로 바뀌죠. 겨울 이제 여름으로 계속 가니까 여기 미가 오고 그럼 지금 을목은 이 사화에서 생이란 말이에요. 생. 저희가 장생. 이 장생은 어떤 의미가 있죠? 장생? 장생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
뭔가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. 뭔가 배워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. 사라는 거는. 지금 이 을목 입장에서 사라는 계절은 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애기 마냥 기어다니는 거란 말이에요. 뭘 몰라요.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운인데 이 을목이 안 보여요. 이 점점 이 여름과 가을로 갈수록 이건 음이니까. 그런데 이거를 목생화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뭐 펼쳐지는 뭐 운이다. 근데 내후년인 병호는 그게 맞죠. 병호는 완전 확산하는 거죠. 이 글자는 누가 봐도 이 병화가 오화에서 정점을 찍잖아요. 제왕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후년의 운은 이 병호를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. 근데 을사는 아닌 거예요. 이 을목은 사화에서 장생입니다. 장생. 목생화가 아니라. 그래서 뭔가를 펼쳐지고 확산하는 게 아니라 이 을목이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사화에서. 생이니까. 장생이란 말이에요. 장생. 장생은 뭔가를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. 어떤 거에 대한.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죠. 이 을목이.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. 누군가의 보호자가.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이 을목 자체가. 이 세운만 본다면. 그래서 결론은 을사년은 목생화가 아니라 이 사화에서 을목이라는 계절이 이 생이라는 것에 위치해 있다. 그래서 을사만 딱 놓고 보면은 뭔가 노하우가 없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배워야 하고 선생님이나 보호자, 지도자가 필요하다. 이런 운이란 말이에요. 이 을사년 자체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을사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, 자, 두 번째는 저는 이 일간별 운세, 그리고 일지별 운세, 심지어 저는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 이거를 알 수가 없죠. 일간별 운세를. 그러니까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. 일간만 가지고. 근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보세요. 아니 을사년에 뭐 예를 들면 간목일간의 운세, 뭐 을목일간의 운세 이거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. 이게 글자 하나하나만 넣으면은. 자 보세요. 간목일간의 운세를 볼게요. 자 똑같아요. 보시면 글씨가 좀 이상한데 자 이 사계절의 순환을 가지고 지금 사가 여기 있으니까 간목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. 간목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. 근데 간목이 이 묘목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. 사음이 이제 신유술로. 간목은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화에서 간목은 힘이 없죠. 이제 그냥 학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식과 잠을 자거나 이제 뭔가 육체 노동 이런 걸 그만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. 휴식기로 들어가야 되는 운이에요. 목생화가 아니라. 그쵸? 뭐 아니 간목이 오화에 있고 사화에 뭐 위치하면 목생화입니까?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이 간목은 이 임묘지라는 봄에서 벚꽃이 만개를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벚꽃이 떨어지잖아요, 저희가. 그 계절이란 말이에요, 지금 여름이. 그래서 간목이 휴식기에 들어가야 되는 운인 거예요. 그러면은 보세요. 간목 일간의 을사년 운세를 보면 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. 간목은 그렇게 된다. 그리고 임수도 이 사화에서 힘이 없죠. 이 임수도 이제 휴식을 거쳐야 돼요. 완전 잠을 자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. 상호미에서 임수가. 근데 이렇게 일간별로 세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, 자 보세요. 어떤 사람은 이 임수 옆에 뭐 예를 들면 신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을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간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을사가 왔을 때 여기서 이 적용되는 글자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. 이 사주 원국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다 다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임수 일간의 뭐 운세, 정화 일간의 운세 이 일간만 가지고 뭐 말씀드렸지만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. 이게 뭐 정화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.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. 아니 똑같은 정화 일간이어도 뭐 이 사람 옆에 병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옆에는 임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을사만 놓고 보면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. 완전.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재미로 보여드릴 수는 있죠. 근데 저는 근데 이걸 학문을 배우고 이 적용하는 입장에서
뭐 내년에 임수가 이렇다더라. 근데 이걸 믿게 되잖아요. 완전 자기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건데. 그럼 저희가 그런 잘못된 인지와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. 아, 임수는 내년에 이러니까? 나 이러면 안 되겠지. 근데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을사년에 기회가 왔는데 이 일간별 운세만 보고 아, 임수는 이 운에 쉬어야 된다고 했어.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어. 아, 그래, 이제 나는 좀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좀 너무 극단적인 예시지만. 이렇게 을사년이 와도 같은 일간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. 그건 사주의 원국의 글자들의 그 구성에 따라서. 그래서 저는 이 일지별, 이 일간별, 이 콘텐츠를 찍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. 저도 이거 찍으면은 너무 좋죠. 뭐 간목, 을목, 뭐 오늘은 간목, 내일은 을목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찍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별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차라리 어떤 사주 원국을 가져와서 그 운세를 봐드리는 예시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. 이 일지별 운세? 뭐 예를 들면 임신 일주가 있고 뭐 정사 일주가 있어요. 근데 내년 을사년을 물어봐요, 만약에. 근데 이 일지도 같아요, 일지도. 이 을사, 이 글자 옆에 지지에 뭐가 있고 천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. 만약에 임신일주 옆에 뭐 을목이라는 상관이 있고 뭐 병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이 임술가는 여기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이 을사가 오면은 이게 당연히 다르잖아요, 해석이.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. 똑같은 임신일주인데. 일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.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그 운세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을사가 목생화 이거 아니죠. 목생화. 그러면 아까 간목이 오화에 와도 목생화가 되냐는 거죠. 이게 완전 다른 건데 간목과 을목은 전혀 다른 거던데 이걸 어떻게 목생화로 해석을 하냐는 거죠. 간목이 이 오화에 있을 때랑 이 을목이 사화에 있을 때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일간별 운세, 일지별 운세는 조금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컨텐츠를 제작하기에는 너무 좋죠.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제가 오늘 을사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, 그리고 하나 더, 네,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, 4, 5 미로 가잖아요, 저희가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묘진을 이제 지나서 이제 4, 5미로 가는 거잖아요, 운세가. 그러니까 운을 볼 때, 막 이렇게 뭐 꼭 을사, 뭐 병호, 뭐 정미,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, 이렇게 4, 5미를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, 전체를. 인묘진, 이렇게. 이렇게. 이 전체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, 인묘진, 신유술. 왜냐면, 이 계절에 세지는 글자가 있고요. 이 계절에 약해지는 글자가 있어요. 이 계절에 강해지는 글자가 있고요. 이 계절에 약해지는 글자가 있죠. 여기도 마찬가지죠. 해자축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각각의 계절에 어떤 글자는 올라가고 어떤 글자는 내려가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막 을사년 따로 막 병오년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. 어차피 자 보세요.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을사년이죠. 지금.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사옴이라는 계절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, 지금. 세운으로. 이 3년 동안은 이 여름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, 여름. 저희가 지금 인묘진에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갑진이라는 진토에서 이 환절기에서 이제 이 환절기 사건 사고가 많았죠.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, 이 사화로. 그러니까 이 4, 5 미나는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, 여름으로. 여름으로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,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준비와 휴식의 기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. 이 4, 5미라는 기간 동안은.
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을사년에는 휴식을 취했는데 병오년에는 확 올라온다? 이렇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. 그 원국의 글자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어떤 것을 질문하고 어떤 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옴이라는 계절을 그리고 신유술이라는 계절 이 해 자축에서 어떤 글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을사년 이 을사년이 그러니까 지금 또 갑진년을 지나왔잖아요. 그러면 이 을사라는 것에 이 진토의 기운이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터졌던 문제들이 이 을사년에도 같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계절, 이 모서리에 있는 진, 여기 술이 있죠. 축이 있겠죠. 이게? 이 진술축미, 이 환절기에는 항상 그 바로 직전에 계절의 에너지와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계절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. 이 친구들이. 그래서 토라는 운이 오면은 지지에 이 진술충리의 운이 오면 매우 혼란스럽고 사건 사고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터지는 거예요.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.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갑진년이었잖아요. 이 갑진년에 정말 힘들었던 분들 저는 좀 유독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진토 때문이거든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. 그래서 이 진토, 이, 이 여름, 이 봄과 여름에 있는 이 진토가 갑진이라는 봄의 끝자락, 늦봄이죠. 이제 마지막 봄의 끝자락에 있는 이 사건과 사고가 이 을사년에도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운을 볼 때 뭐 을사년, 뭐 병오년, 뭐 정미년, 갑진년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어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을사년에 있던 그 기운이 당연히 병오년에도 같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. 여름이니까. 더 뜨거워지고 완전 확산을 하는 거죠, 이때는. 그렇죠. 그리고 이 천간에 있는 글자는, 저희가 이 기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, 자, 보세요. 이 을사. 어떤 사람은 이 을목을 잘 쓴단 말이에요. 이게 오면은. 그게 뭐, 임수 입장에선 상관이겠죠? 근데 이 사람이 이 상관을 잘 쓸 수도 있고, 똑같은 임수인데 이 상관을 못 받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천간이라는 거는 생각이잖아요, 생각. 나의 생각과 가치관, 이 상관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. 그쵸? 근데 내 사주 원국, 이 천간과 지지가 어떤 글자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항상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. 지지. 사오미라는 지지. 이 여름은 불변하잖아요. 여름이 온 거예요. 여름이. 근데 이 사라는 계절이 이 을목을 달고 온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 을목이 살을 달고 온다고 하는데 이제 지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. 항상. 여름에 온 거예요. 이제 에어컨 켜고 반팔을 입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날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저의 오늘은 이 을사년에 대한 저의 그냥 제가 운을 바라보는 관점 저의 가치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일지별, 일간별 운세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예요. 사람마다 다르다. 어떤 글자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을사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을사년에 펼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간이라고 해도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.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을목을 잘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을목을 못 쓸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운세를 보는 거는 글자 하나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질문이 솔직히 가장 제일 중요하죠.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간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니까 사주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맞겠죠. 그런 것이. 네, 오늘은 이 을사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또 이 운세를 드릴 말씀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
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